결론부터 말해 지금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추진할 적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성 교수의 유튜브 채널 개랑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세금 이슈를 다룬다고 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들은 모두 결석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출범 첫 때에는 자신의 이념 색깔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의 정치 이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정부 재정이죠. 진보는 큰 정부나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보수는 작은 정부나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레이건과 트럼프 행정부 때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있었던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를 한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것이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추진할 적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당이 의회 소수당이라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이유가 크고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대안으로는 세수 감소가 덜하고 실효성도 높으며 야당과의 타협도 가능해 보이는 전략산업 투자 유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만일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면 1%포인트 정도 명목세율을 낮추면서 4단계로 되어 있는 복잡한 과표 구간을 한두 단계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다소 불안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정부 재원이 더 필요한 큰 정부의 시대로 시대 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한 감세를 하면 영국 트러스 행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다시 되돌리기 힘든 구조적인 감세 조치를 하면 재정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투자 촉진이 핵심 목표라면 세수 비용이 큰 보편적인 세율 인하보다 타겟을 분명히 하는 투자 유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정부 크기는 집권당의 정치 이념이 아니라 시대 조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 조류가 세계화나 시장주의에서 벗어나 큰 정부, 적극적 정부로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불평등이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지출, 기후변화나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지출, 날로 심해지는 자국 중심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산업 지원 등 정부 재정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세수 비용이 큰 세율 인하를 하면 재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무리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다 역대 최단명 총리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거나믹스를 흉내냈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반대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시대 조류가 바뀌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 전 찍은 제 동영상 영국의 감세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서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법인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세율 인하라 하더라도 세수 감소가 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소득세 비중이 크지만 예전에는 법인세 세수 비중이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10%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수 비중이 높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치를 보면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대략 60조 원에서 74조 원 정도, GDP의 3, 4% 수준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죠. 그동안 법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는 정확한 세수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요인과 세율 인하 같은 구조적인 세수 감소 요인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세율은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레이건이나 트럼프의 감세 정책처럼 적기에 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지나친 세부담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할 때는 금리나 조세 같은 비용 요인 못지않게 향후 수익성을 따집니다.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감세의 투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국제기구 연구들은 다양한 나라가 포함된 샘플을 쓰기 때문에 특정 국가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 박사과정 시절
미국의 1980년대 초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을 제 지도교수인 마틴 펠슈타인 교수와 공조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논문의 결과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대와 장소가 다른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정학을 배운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법인세율은 모든 자본 스탁에 해당이 되고 투자 유인은 신규 투자에만 해당됩니다. 소위 올드 캐피털 vs 뉴 캐피털 문제이죠. 정책의 목표가 투자 확대라면 모든 자본에 영향을 주는 세율 인하보다는 투자세 공제같이 신규 투자에만 영향을 주는 투자 유인이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정책의 목표가 기업 세부담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라면 법인세율 인하가 맞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유난히 소수 대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아닌 기존 투자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부자 과세 논쟁에서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세수 확보가 절실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조세 수입이 구조적 감소가 우려가 되는 명목세율 인하보다는 핵심 전략 산업에 투자 요인을 집중해 주는 편이 더 작은 비용으로 더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우월한 방식이고 나아가 야당의 협조도 받기가 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 수준의 법인세율 인하가 불안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인세율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같이 국제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 격차가 커지면 국제적 조세 회피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명목세율은 눈에 띄기 때문에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시그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국의 명목세율은 30%인데 투자 유인이 많아 실효세율은 20%라고 합시다. 반면 B국은 명목세율은 더 낮은 25%인데 투자 유인이 별로 없어 실효세율은 더 높은 23%라고 합시다. 이 경우 전문가가 아니라면 명목세율이 낮은 B국이 더 투자 친화적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절대 무시 못하는 효과죠. 지난 수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그대로인데 국제 평균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정부로 가는 시대 조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세율이 높아지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높이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를 폐기하려던 트러스 행정부가 역풍을 맞았다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목세율이 갖는 시그널 효과나 조세 회피 시사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 상황에서는 효과는 애매한데 세수 비용은 크는 대폭의 세율 인하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구조적인 세수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 리스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전략산업 지원에 모두가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산업 투자에 조세 지원을 집중해 주는 것이 정책 실효성도 높이면서 재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세율 인하는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지만 반도체 지원 등은 얼마든지 여야 협력과 공조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뭔가 보수 정권의 시그너처 정책을 추가로 더 내세우고 싶다면 차라리 투자 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보편적 성격의 세율 인하에 비해 규제 정책은 선별적으로 타겟을 설정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소수당이고 재정 실탄도 넉넉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정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세율 인하는 장기 과제로 두고 관망을 하되 혹 이번에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면 1%포인트 정도의 세율 인하와 함께 과표 구간을 지금의 4단계에서 2, 3단계로 줄이는 정도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